(2024년 9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겠죠. 면담을 요청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이리 충돌 저리 충돌, 바른 말도 하고 참 불편한 말도 하고 신기한 억측도 주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바른 말 한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해주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치근하고 안타깝다. 독대도 미리 떠벌리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권력자의 기대서 정치하지 말아라.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 정치해라.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홍 시장 이 지적에 전 동의합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한동훈 대표를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노조위원장이야? 네. 그리고 그를 지금 배드민턴 협회를 완창 뒤집어 놓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인가요? 안세영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이제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난제가 있죠. 그 난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제를 풀어내는 게 실적입니다. 신문사에서는 역시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최고이고 기업체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 돈을 벌어주는 직원이 최고입니다. 그게 실적이죠. 그런 실적을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 친구가 한동훈 씨는 미안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이끌고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은 그거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이 아직 실적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했던 실적은 그건 과거의 것이죠. 실적은 없고 그리고 지금 벌어진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를 결국 직원으로 풀겠다는 정도만 했다. 직원은 누가 못하나? 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원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니까 해결책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수많은 책사들, 전략가들이 이 최고 지도자가 알아듣게끔 listen me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직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 실적은 없고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없으면서 직원이나 하겠다. 저는 이렇게 얄팍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여당의 노조위원장이야? 아니면 당신이 배드민턴 협회의 안세영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체코에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이 방송 다음 날인 24일 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고 여당 지휘부가 구성됐으니까 이제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로서만 한동훈을 만나고 따로 독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비쳤어요. 한동훈 씨는 좀 독대를 하자는 거고. 그럼 독대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보게 되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의사단체, 그 다음에 정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 정부하고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풀어주는 게, 그게 정치가 난제를 풀고 갈등을 푸는 게죠. 근데 이 세상의 갈등이라는 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평 교수께서, 그분이 이제 갈등 문제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갈등에 대해서, 이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갈등은 안 풀린다. 갈등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라앉히는 것이다. 갈등은 풀리면 풀려고 덜 미면 덜 밀수록 더 엉키고 커진다. 차라리 이건 못 푸는 문제니까 냅두고 다른 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잊혀져 갖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게 막 더 큰 문제가 되면 잊혀져서 아주 어떤 경우는 소멸된다. 이걸 자꾸 건드면 건들수록 더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갈등은 풀지 말고 그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병 속에 흙탕물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다 끄집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흙이 일어나서 흙탕물이 되는데 차라리 가만 냅두고 한 1, 2년 냅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뜬다. 그래서 맑은 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는 거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야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알렉산더는 지금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의 이제 군주였는데 그 그리스에서 딱 건너오면은 그 터키 반도, 소아시아 반도에 거기에 이제 고르디온이라는 곳에 고르디온의 성당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하여간 뭐 그런 곳에 신전이 있는데 고르디온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탁이 걸려 있어.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건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죽으리라. 알렉산더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르디온 신전에 가서 이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는데 다 못 풀었어요. 너무 얽혀있어 못 풀어.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갖고 매듭을 잘라버려요. 자르니까 속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이렇게 풀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지금의 아프간 지역까지 침공했다가 거기서 사망하죠. 네. 갈등은요, 가만히 냅두거나 풀려면 혁명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의료개혁 갈등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 가만히 두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확 하다 보면 의료개혁은 다 잊혀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 풀려 있습니다. 고르디온 매듭 자르듯이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수들은요, 우선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연대고대 문과대학이 있습니다. 문과대학 교수들은 학교 봉급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분들은 뭘 이렇게 정부나 기업체로부터 이 연구과제를 따내서 연구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대학으로 가게 되면요, 기업체에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뭐 과제가 많잖아요. 이게 공과대학으로 가면은 더 많습니다. 뭐 KF21 만든다, 한국형 원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 기업이 못 풀어서 내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네 우호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뻔한 건데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는 굉장히 좋고, 의과대학 가면은 거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수로서 봉급받죠. 또 프로젝트도 할 수 있죠. 대학원생 데리고. 그래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교수님 보게 되면은 저는 한 연구소 소장, 원장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기업체 그룹사 회장 같기도 하고. 그런 교수님들 돈 프로젝트 비용 많고 하기 때문에 술로 잘 먹고, 본인이 연구 못해요. 막 시켜고, 그 다음에 사업 따오고, 또 그 거래 하나로 더 바쁩니다. 사업가. 근데 의대 교수도 그런데다가 의대 교수는 또 거기다 뭐 하느냐. 병원에 가서 자기네 부속병 가서 진료까지 합니다. 이 진료가 이게 굉장히 짱짱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수라도 의과대학 교수는 봉급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걸 누리는데 그걸 누구 덕택에 누리느냐? 여러분들 저기 대학병원 가보시면 진료하러 딱 가면은 처음 젊은 의사 만나죠? 아마 그런 친구들이 전문의 겁니다. 아니면은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전에 저도 가면 그래요. 뭐 어디가 아프시냐 뭐가 쭉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일단 제 나오죠. 일단 그 친구가 이제 저 상황을 다 알고, 그래도 그 친구도 알지. 그 다음에 그 메모를 의대 교수님은 딱 보고 바로 진료를, 바로 이제 처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괜히 확 주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병원 갔을 때는 직접 특진인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수님이 딱 나를 진찰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 교수님들은 묻지도 않고 딱 보고 그걸로 그냥 촥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 전공의 시켜갖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부속병원에서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문의 전공의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특히 전공의들은 봉급이 매우 적어요. 그들의 희생 덕택에 누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지금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전공의들은 이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의료계의 큰 대학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가 숨어있는 갈등입니다. 거기에서 사제라는 관계로 이 먹이 사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수가 유리하거든. 교수는 그러지 않아도 학교 봉급 받고 프로젝트에 병원 봉급 짱짱하죠. 근데 이 중에 프로젝트 할 때 대학원생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들 인건비 빼먹고 하는 건데 또 병원에서는 전문의 전공이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은 그래도 순수 학생이니까 감수를 하고 그 받는 돈으로 이제 학비를 내고 용돈이 되니까 그나마 불만이 없지만 전문의 전공의들은 자기들도 어엿한 의사인데 너무 격차가 자기들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자는 게 이번 의료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려가서 대학병원은 잘 되죠. 의대 교수는 좋지. 근데 사실은 그 중간 병원들, 전문병원, 지역병원들이 활성화되는 게 하자는 게 우리의 큰 목표였잖아요. 지금 의과대학 병원들이 안 돌아가는데 지금 지역병원, 전문병원은요 꽤 성십니다. 저도 그전에 가족이 좀 뼈가 아파갖고 유명한 신촌의 무슨 병원 가보니까 아이고 줄 섰어요. 지금 의료개혁으로 불편해진 거는 대학 교수가 있는 의대병원이지 전문병원, 지역병원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한민국 기자들이 명문대학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졸업한 학교 가서 의대 교수 말 듣고 하니까 의료개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자고 역대 정부가 다 주장했어. 의료체제를 이렇게 하자고요. 이런 의료개혁이 뭐가 잘못됐어? 의과대학 교수들 자기 손해보고 있으니까 대학병원 수입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지. 응? 그래서 전문병원 이런 거 키우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요. 이 개혁을 아직 시도도 안 했어. 아직 의사들이 많이 되고 배출된 것도 아닌데 왜 지금부터 시비를 걸. 근데 이거를 야당은 이재명 씨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전폭 지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는 비판하지만 한동훈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데 왜 문제가 있어? 왜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주로 취재한 기자들 말을 듣고 있냐 이거야. 전문병원 지역병원 가봐 잘 돌아간다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역대 정부가 다 개혁하려고 그랬고. 지금 의료개혁이 반대하는 의사들은 삭발하고 있지만 그들이 파업하자 그러면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하던가요? 그렇게 심각한 저희 가족도 지금 대학병원 가서 입원해 있지만 별 불편한 거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몇몇 보수 인사들이 보수 농객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다고 윤석열의 의료개혁을 막 비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까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자 그러는데 협의체 만든 문제가 풀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은 풀려고 덤비는 순간에 더 일어납니다. 가만 냅두거나 아니면 고리디움 매력 자르듯이 꽝 잘라버리고 확 나가면 그러면 오히려 정리가 돼요. 지금 어디 군부 세력이 나와서 확 힘으로 몰아붙이면 이거 끝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를 한동훈 씨는 자기가 나와서 해결해? 해결이 돼? 이게 해결이 되냐고. 돈 싸움인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료협회가 어떤 로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나 했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씨가 귀가 얇다고 봐요.
자, 이런 의료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참 숙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 편들 수가 없어요. 형제가 싸우는데 둘 다 내 자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 협의체 만들어 대화시키면 대화장에서 문제가 싸움만 더 커지지. 그 해결할 자신 있어? 둘이 사이좋게 다독인다고 한잔해라 그래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칼부림 나요.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직원은 제가 뭐 신문사에도 있어 보니까 신문사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주로 노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 국장단, 부장단한테 드리는 말씀하고 나오는데 그 니들이 해보면 지들도 나중에 부장, 부장 되면은 더 독재하더만. 이거 직업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면 돼? 신문고 하나 두드린다고 문제가 되냐고요. 하마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라, 평화적으로 했는데 하마스가 도발을 하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응징을 하면서 잡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마스 문제는 이번에 많이 풀릴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대화해라, 대화해라 문재인이 그랬는데 대화하면 북한은 더 기세등등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핵을 강화해 가잖아요. 그래서 치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바른 말 한다고 대화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좌파들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움직여? 그러니까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노조위원장 아니냐 이거지. 자,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 난립니다. 부회장단하고 또 이사진인가 이런 사람들이 현 회장 나가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등 이제 각 시도 단위로도 협회가 있죠. 그 협회 회장단은 회장 나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반대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 맞나요?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저도 배드민턴 좀 관심이 있어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 배드민턴은요. 단식은 저처럼 아마추어로 치는 사람들은 단식은 안 합니다. 단식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로 치는 분들은 전부 다 복식입니다. 그래도 숨이 차요. 배드민턴은 한 5분 이상 못해요. 쉬었다가 해야 돼요. 제대로 시합 붙으면. 근데 안세영 선수가 그걸 단식으로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서 챔피언이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안세영 선수만큼 한때 유명했던 방수현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점잖게 얘기했었죠. 방수현 씨도 옛날에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방수현 씨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양궁협회는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해요.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합니다. 근데 배드민턴협회는 그렇게 대기업이 후원을 안 해줍니다. 그 양궁은 저같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동호인들이 적지만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세요. 그러면 기업체 회장 중에 유명한 분이 누가 회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하려고 나서는 분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거 해봐야 돈만 쓰고 좋은 소리, 영예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 잘못되면은 지금 축구협회장처럼 나가란 소리나 듣고 이게 뭐예요, 뭐. 그리고 사실은 운동단체에서 우리 회장 해주십시오 하고 많이 찾아가는 건 사실 피하는 회장들이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회장 만들어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런 배드민턴 협회에서 세계 챔피언이 나왔고, 그거 왜 우리는, 양궁협회처럼 왜 못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못하는 말입니다. 양궁협회는 현대자동차를 후원으로 땡기지만은, 배드민턴 협회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후원으로 땡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배드민턴 채 만드는 요넥스라는 기업을 후원사로 하게 되면 파이가 적고, 그러다 보면 돌아가는 게 적은데 왜 나는 같은 금메달인데 적냐? 그럼 네 돈 해먹은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그걸 좀 이익이 있어야 하지 다 헌신적으로 돈 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이라면은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겠지만은 그냥 동호인 클럽 회장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동훈 씨가 이 안세영 선수만큼 위대한 일을 해냈냐 이거예요. 기껏해서 했다는 게 지난 총선이 참패입니다. 안세영은 그래도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서 흔들어 볼 수는 있지. 패장이라고, 패장. 대통령 선거에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웃기는데 그거 똑같이 한동훈도 돼가지고 뭔 떠드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조직원들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이 리더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답답해했고. 근데 그렇다고 들이받는 식으로 들이받지는 않지만 뭐 직원 좀 만나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독대해서 얘기하면 척척 풀리더냐 이거예요. 허심탄회 얘기한다고 풀려요? 안 풀립니다. 저 사람을 바꾸게 하려면 진짜 숙고를 하고 교묘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면서 뭐 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내 논리를 설명시키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페이퍼도 많이 써야 되고 페이퍼 읽어나 주나? 또 뭐라고 또 설득도 하고 뭐라고 그 시간 내주나? 아예 듣기 싫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술자리를 이용하거나 애를 쓰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의 모든 공무원 조직 가보면 윗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지. 직원 들어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척척해낸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건 정말 신뢰관계가 강할 때나 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하나의 군인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인지도 몰랐지. 야, 그들은 영관장교가 사단장한테 어이 사단장님 그거 아닙니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군인들은 직원을 하나 놀랬습니다. 그리고 옛날 특수범검사들하고 술 먹어보면은 부장한테 뭐 부장 이건 아니고 그러는데 근데 대신에 상명하복이 있고 딱 직원들은 해도 또 충성을 바치고 하더라고. 그래 충성을 바치는 자가 직원을 하는 거지 충성도 하지 않는 자가 충성을 하는 자는 뭔가 실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기자로서 최고의 기자가 돼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해야 들어주는 거지 뭐 그거 별도 없는 게 뭐 하라 그러면 누가 들어. 한동훈 씨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계 안세영급도 안 돼요. 이 윤석열 정부랑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설사 윤 정부가 틀린 게 있더라도 직원 형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건 이재명이 할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씨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정부 여당과 또 야당 사이에서 처음엔 존재감이 있는 듯 했지만 점점 작아질 거예요. 저도 직원하는 친구들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걸 많이 봤어요. 뭐 그들은 팽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고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팽당할 짓을 하는 거죠. 여당 노조 위원장 짓 하지 마라. 한동훈.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